QLD, TQQQ 들고 있는데도 평생 계좌가 안 커지는 분들 대부분 같은 패턴입니다. 오르는 날에는 더 사고 싶고 떨어지는 날에는 팔고 싶고 남 이번 얘기 들으면 내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그래서 규칙을 바꾸고 그 바꾼 규칙 때문에 한번 크게 깨지고 그 다음부터는 복리가 아니라 회복 게임만 하게 됩니다. 복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깨지지 않는 구조에서만 자랍니다. 처음부터 딱 받겠습니다. QLD, TQQQ로 복리 투자하려면 종목 분석보다 먼저 계좌 운영 규칙이 먼저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감정 증폭기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복리 엔진의 기어가 됩니다. 같은 기계인데 운전자가 다르면 사고가 나고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바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좌를 두 칸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섞으면 무조건 흔들립니다. 한 칸은 생존칸입니다. 현금, 단기채, 예금 같은 계좌가 흔들릴 때 정신을 지켜주는 칸입니다. 다른 한 칸은 복리칸입니다. QLD, TQQQ는 이 칸에만 둡니다. 이걸 왜 하냐면 복리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에서 깨지기 때문입니다. 생존칸이 있어야 복리칸을 오래 들고 갑니다. 비율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초보 혹은 멘탈이 흔들리는 분, 생존칸 40, 복리칸 60. 중급, 루틴이 잡힌 분, 생존칸 30, 복리칸 70. 상급, 폭락을 절차로 보는 분, 생존칸 20, 복리칸 80. 여기서 복리칸 안에서도 QLD, TQQQ 비중을 갈라야 합니다. 처음은 QLD 70, TQQQ 30으로 시작하십시오. TQQQ를 더 사랑해도 처음부터 50 이상 올리면 감정이 망가질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QLD로 기본 엔진을 만들고 TQQQ는 부스터로 씁니다. 둘째, 매수는 타이밍이 아니라 달력으로 고정하십시오. 수익률을 쫓는 사람은 오늘 매수, 내일 매도에 마음이 달립니다. 복리를 쫓는 사람은 달력에 매수를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 다음 영업일 오전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드십시오. 매수는 한 달에 한 번, 기본 매수만 하십시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조건이 있을 때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이 조용해지고 손이 조용해야 복리가 커집니다. 셋째, 추가 매수 조건은 뉴스가 아니라 가격 구간으로 정하십시오. 조건이 없으면 추가 매수는 대부분 감정 매수입니다. 감정 매수는 언젠가 감정 손절로 끝납니다. 추가 매수 조건은 간단하게 세 줄이면 됩니다. 조건 하나, 지수가 평소보다 빠르게 빠졌을 때만 추가 매수한다. 조건 둘, 내 생존칸이 살아있을 때만 추가 매수한다. 조건 셋, 추가 매수는 항상 분할로 한다. 여기서 가격 구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준을 QQQ로 잡으셔도 되고 본인에게 익숙한 지수로 잡으셔도 됩니다. 예시로 QQQ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트리거를 3단계로 나누십시오. 첫 트리거,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 이때 복리칸에서 남겨둔 추가 매수 예산의 30% 투입. 둘째 트리거, 최근 고점 대비 20% 하락. 남은 예산의 40% 투입. 셋째 트리거, 최근 고점 대비 30% 하락. 남은 예산의 30% 투입.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아지냐면 폭락을 기다리는 구조가 됩니다. 폭락이 오면 공포가 아니라 내 계획이 실행되는 절차가 됩니다. 넷째, 레버리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대부분은 언제 살지에만 목숨 걸고 언제 덜어낼지에 대해서는 아무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오면 욕심이 붙고 그 욕심 때문에 안 팔고 다시 떨어지면 본전 심리가 붙고 그 상태로 몇 년을 묶입니다. 매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매도는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만 합니다. 매도는 수익률로 하지 말고 위치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 QQQ가 전고점 부근에 다시 왔을 때 복리칸의 TQQQ에서만 20%를 덜어냅니다. QLD는 더 천천히 덜어내고 TQQQ를 먼저 덜어내는 이유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덜어낸 돈은 두 군데로만 갑니다. 절반은 생존칸으로 이동, 절반은 현금 대기, 다음 10% 하락 트리거를 기다립니다. 이게 복리를 안 깨는 방식입니다. 오를 때 일부를 덜어내서 생존칸을 키우면 다음 하락이 올 때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곱하기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손절은 가격 손절이 아니라 구조 손절로 하십시오. 레버리지는 가격 손절을 걸면 흔들림에 계속 잘립니다. 대신 구조 손절을 정합니다. 구조 손절이란 내가 믿던 큰 흐름이 꺾였을 때만 새 매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하십시오. QQQ의 장기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되는 동안은 기본 매수만 하고 추가 매수는 중단한다. 혹은 TQQQ 신규 매수는 중단하고 QLD만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 급락장에서 계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습니다. 핵심은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 더 사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복리는 깨지는 순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닌데도 손이 움직일 때입니다. 여섯째, 수익률 목표를 지우고 생존 목표를 숫자로 박으십시오. 수익률 목표는 욕심을 키웁니다. 욕심은 레버리지에서 계좌를 반드시 깨뜨립니다. 대신 생존 목표는 통제를 키웁니다. 생존 목표는 이렇게 숫자로 정하십시오. 한 달 최대 손실을 매월 저축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한다. 혹은 계좌 전체 최대 낙폭을 25% 이내로 관리한다. 이 숫자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비중을 조절하고 추가 매수를 나눠서 하고 현금 쿠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복리표를 실제로 계좌 옆에 붙이십시오. 복리는 머리로 아는 순간보다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행동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넣고 연 10%로 10년이면 얼마가 되는지, 연 15%면 얼마가 되는지 직접 계산해서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한 줄 더 적으십시오. 내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손이다. 이 문장을 써놓는 순간 충동 매매가 줄어듭니다. 충동이 줄어들면 턴오버가 줄어듭니다. 턴오버가 줄어들면 복리가 안 깨집니다. 이게 진짜 빠른 길입니다. 여덟째, 정보 다이어트를 규칙으로 만드십시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차트를 많이 봐서가 아니라 차트를 볼 때마다 규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십시오. 차트 확인은 하루 한 번 5분. 매매 버튼은 월 1회 기본 매수일에만 눌러도 된다. 추가 매수는 트리거가 왔을 때만, 미리 정한 금액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걸 못 지키면 복리는 못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홉째, 실제 체크리스트를 한 장으로 만드십시오. 매수 전 체크리스트는 딱 5줄이면 됩니다. 내 생존칸이 아직 목표 비율 이상인가? 이번 매수는 달력 매수인가? 트리거 매수인가? 트리거 매수라면 몇 단계 중 몇 단계인가? 지금 매수는 QLD인가? TQQQ인가? 비중은 규칙대로인가? 이번 매수로도 최악의 한 달을 버틸 수 있는가? 이 5줄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매수는 중단입니다. 이게 실수를 안 하는 게임입니다. 영리함의 게임이 아닙니다. 열째, 복리는 결국 내 인생 속도와 연결됩니다. 내 월급이 커지면 복리의 기여가 바뀝니다. 내 저축률이 올라가면 복리의 기여가 바뀝니다. 내 소비가 줄어들면 복리의 기여가 바뀝니다. 내가 가끔 한 번 더 벌려고 무리해서 깨지는 순간 복리의 기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시드머니가 작을수록 수익률보다 저축과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1억 전에는 복리의 맛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지루함을 못 버티면 트렌드를 쫓고, 트렌드를 쫓으면 결국 언젠가 고점에서 물리고 그때 복리가 끝납니다. 지루함을 버티면 지수는 결국 보답을 합니다. 특히 QLD, TQQQ 같은 도구는 지루함을 못 버티는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지루함을 버티는 사람에게는 약이 됩니다. 이제 예상 질문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 TQQQ 둘 다 해야 합니까? 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멘탈이 약하면 QLD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신 레버리지의 맛을 보겠다면 QLD를 기본으로 TQQQ를 제한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TQQQ를 메인으로 잡으면 확률적으로 손이 흔들립니다. 지금 고점 같아서 불안합니다. 고점 공포는 대부분 계획이 없어서 생깁니다. 달력 매수가 고정되어 있고 추가 매수 트리거가 정해져 있고 현금 쿠션이 살아있으면 고점이든 저점이든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안은 모르는 데서 나오고 확신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분할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면 떨어질 때 공포가 폭발합니다. 3단계 트리거로 나누면 공포가 절차로 바뀝니다. 절차가 되면 손절이 아니라 매수가 됩니다. 수익이 나면 언제 팝니까? 전량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 전량 매도는 다시 들어갈 타이밍 공포를 낳고 그 공포가 다음 복리를 깨뜨립니다. 대신 전고점 부근에서 TQQQ부터 일부만 덜어내고 생존칸과 대기 현금을 키우십시오. 이게 다음 하락 때 공격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매매가 재미있습니다. 그럼 재미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재미 계정을 따로 만드십시오. 전체의 10% 이내로만 하십시오. 나머지 90%는 달력 매수, 트리거 매수, 분할 매도로만 굴리십시오. 재미를 섞는 순간 복리 계정이 오염됩니다. 오늘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로 복리 투자하는 법은 더 맞히는 법이 아니라 덜 망치는 법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끊고 매수를 달력에 고정하고 추가 매수는 트리거로만 하고 매도는 분할로만 하고 현금 쿠션을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이 5개만 지키면 복리는 알아서 붙습니다. 오늘 밤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리표 한 장 만들고 내 규칙 한 장 적어서 책상 옆에 붙이십시오. 그 순간부터 QLD, TQQQ는 공포가 아니라 절차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